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송민아 만난 적 없어. 파출소에서 본 게 다야. 송민아 만났냐는 장태수의 말에 장하빈이 울면서 했던 말이었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하지만 장태수를 비롯해 우리 시청자들까지 아무도 장하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송민아가 죽지 않았다고 해도 분명 대화산 그 장소에서 장하빈은 송민아를 만났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작가가 반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대화산에서는 사람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웅덩이에 혈액이 발견된 것일 뿐인데요. 2리터라는 많은 양으로 추정하기를 누군가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짐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송민아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건 혈액에서 특정된 다이어트 복용 성분이 나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민아의 의료 기록에는 그것을 처방받은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요. 송민아라는 사람이 특정될 수 있었던 건 그 근처에서 발견된 불타버린 차량 때문이었죠. 그 자동차는 대포 차량으로 송민아가 렌트하는 상황과 주차장에서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그 차량이 대화산 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송민아가 그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 송민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결정을 내리기 힘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경찰서장에게 오정환 팀장이 보고하기는 DNA 검사 결과 송민아가 맞았다고 했었죠. 그것은 아마 오정환 팀장이 거짓 보고를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면 대상 DNA가 없이는 DNA 대조가 불가한 일이죠. 사건 직전에 그곳에서 발견된 백골이 이수연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아버지와 DNA를 대조해 보았기 때문에 이수연으로 특정이 된 것인데요. 경찰은 가출팸 아이들에게 송민아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등 DNA를 대조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게 하거나 말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오정환 팀장이 피해자를 빨리 특정하기 위해 송민아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유력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큰 허점은 따로 있었네요. 사건 당일 대화산 인근 기지국에서 수발신된 번호 기록서인데요. 수발신된 전화번호가 50에서 60건 정도가 되지만 오정환 팀장은 용의자들 신상을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경찰이 장하빈의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번호가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확인을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송민아는 핸드폰이 없었던 것일까요? 송민아는 자신의 핸드폰을 장하빈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대화산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면 거기서 켜봤을 건데요. 또한 거기까지 오면서 장하빈과 연락하기 위해 대포폰이든 뭐든 가지고 왔을 텐데요. 기지국에서 발부한 그 어떤 번호도 송민아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송민아가 거기 오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날 밤 웅덩이에 혈액과 화재가 난 대포 차량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날 그곳에 나타나지도 않은 송민아가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장하빈은 왜 그런 일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제까지 방송된 사회분의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모든 건 장하빈이 파놓은 함정이었네요. 장태수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자신의 딸 장하빈이 송민아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품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태수는 장하빈이 송민아를 해쳤다고까지 생각을 하면서도 왜 송민아를 만났으며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선 조금의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네요. 한 번도 장하빈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일도 없었고요. 국내 유일의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로 연쇄 범죄자들의 자백을 줄줄이 받아내는 귀신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다 보니 개인적 판단이 먼저 앞섰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하빈의 입장에서 송민아를 만나야 했던 이유는 엄마 윤지수가 왜 대화산 중턱에 돈가방을 가져다 놓아야 했나 하는 것이었죠. 궁극적으로는 엄마가 왜 그런 마지막 선택을 했는지,
그 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당연히 송민아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리라 장하빈이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왜냐면 난 너를 없애버릴 거니까. 끊임없이 송민아를 미행하고 사진 촬영을 하던 장하빈이 혼자서 했던 독백입니다. 그 독백은 화가 나서 했던 말이거나 아니면 복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들이 송민아를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인 거죠. 그 누구보다 최영민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엄마가 대화산에 가져다 놓은 돈가방을 송민아가 가지고 간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그 돈은 최영민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장하빈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영민을 만나야만 자신이 가진 의문이 모두 풀리리라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최영민이 아무 일 없이 자신을 만나주거나 엄마의 돈가방에 대해 술술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무언가 확실한 카드를 쥐어야 했기 때문에 우선 송민아를 중간에 개입시켜야만 했던 건데요. 하지만 최영민은 돈가방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자 송민아를 의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폭력을 행사했었네요. 더구나 장하빈이 돈가방에 대해 무언가 알아보려고 나선다면 무식한 최영민은 송민아가 발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예해를 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장하빈은 우선 송민아를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송민아를 희생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송민아에게 접근을 했네요. 아주 당연히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송민아 역시 자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같은 부류의 불량청소년인 것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가야만 송민아의 진짜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을 벌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송민아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그건 최종 목적인 최영민의 번호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하빈은 최영민의 번호를 알아내고는 며칠 후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며 송민아를 만나자고 했죠. 이미 송민아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프로그램까지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고 말이죠. 정말 장하빈이 송민아를 그날 만났다고 해도 해칠 생각이 있었다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이런 건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장하빈이 그 핸드폰을 건네기 위해 대화산에서 직접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특정의 장소, 예를 들자면 송민아가 잘 이용하는 지하철 물품 보관소 같은 곳에 넣어두고는 송민아에게 찾아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는 단서를 붙였겠죠. 대포차 차량을 렌트하고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 대화산 중턱까지 그 차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이죠. 송민아가 모든 걸 장하빈에게 협조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최영민을 믿게 만드는 일에는 적극 동조를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자신이 다이어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렌트한 차량을 대화산까지 가져다 놓는 정도의 일은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최영민의 돈을 가지고 나온 상황이라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해도 계속 쫓기며 사는 건 힘이 들었을 테니까요. 최영민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송민아인데요. 장하빈은 세상의 모두를 속여야 할 이유는 없었죠. 단지 최영민만 속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송민아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아빠 장태수가 끼어들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없어야 했던 것인데요. 앞에 분석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뛰어들어 몸을 다친 건 분명 자신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아빠 장태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고요. 할머니를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 그 상황을 빨리 넘겨야 했기 때문에 당장 며칠이라도 장태수의 추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장하빈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팔에 깁스를 풀자마자 장하빈은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송민아가 넣어둔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최영민에게 연락을 했었죠. 대화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 진행 중인 송민아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고
송민아가 가지고 갔던 돈가방은 자신에게 있으니 만나서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내 돈 가지고 있으니 경찰에 까발릴 수도 없고. 최영민은 집주인 김성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송민아를 그렇게 만든 게 장하빈이지만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해서 그냥 있는 거라고 말이죠. 걔가 가져간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올 테니까 우리 여기 뜨자. 김성희는 장하빈이 경찰 딸이라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돈 찾아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 최영민은 벌컥 화를 냈었는데요. 이 대화는 사실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최영민이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윤지수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빌미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걸 김성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주목할 것은 돈 찾아올 테니 걱정 말라는 최영민의 말투였습니다. 윤지수를 압박한 그 영상이 자신이 직접 촬영했던 것이라면 송민아가 그 돈을 가져간 걸 김성희에게 구구절절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바로 김성희가 확실한데요. 더구나 김성희는 이수연이 그렇게 된 것에 깊게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수연의 담임 박준태가 경찰이 학교를 찾아오자 저녁에 바로 김성희에게 왔었죠. 두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두 사람은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주범입니다. 아마도 박준태와 이수연은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수연은 털실로 키링을 만들어 자신은 노란색, 장하빈은 빨강색, 그리고 담임 선생은 연두색의 키링을 선물했었는데요. 두뇌가 뛰어난 장하빈이 담임과 이수연의 사이를 몰랐을 리 없었겠죠. 아마도 장하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을 것이고 이수연 역시 자신의 의지로 이어가던 관계가 아니어서 중간에 그만두기 위해 학교도 나가지 않고 가출을 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장하빈의 엄마 윤지수가 가난한 이수연을 위해 핸드폰까지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주었었지만 결국은 선생의 눈을 피해야 해서 장하빈과도 관계도 끊고 이수연은 잠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장하빈 얼굴을 그렇게 구겨놓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친했던 장하빈과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갑자기 이수연이 없어지자 선생은 학교 앞 분식집까지 찾아가 수연이 나타나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겼습니다. 아마도 나중에야 박준태 선생은 이수연이 김성희 집 지하방 가출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최영민이 도사리고 있어 한부터 만날 수 없던 상황이라 김성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수연과 만나게 되었을 텐데요. 그날은 아마도 이수연이 최영민에 의해 골방에 감금되었던 바로 그날이 아닐까 싶네요. 김성희 연락을 받은 선생은 싫다는 이수연을 억지로 만났을 것이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자고 종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수연은 박진태를 피해 거기까지 와 있던 입장이라 제발 자신을 그대로 있게 두라고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발버둥쳤을 것 같네요. 선생은 어떻게든 이수연을 데려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수연은 그걸 거부하고 하는 몸싸움 과정에 아마 이수연이 쓰러졌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김성희와 그 아들이 생생하게 다 보았겠죠. 그래서 아들은 구경장이 찾아갔을 때 뭔가를 망설였고 말이죠. 놀란 마음에 박진태는 밖으로 나와 일단 그냥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일은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윤지수가 그곳으로 들어온 건데요. 얼마 전부터 윤지수는 자신의 딸 장하빈이 이수연과 안 만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집에 놀러 와서 함께 밥도 먹던 사이였는데 왜 안 보이냐는 질문에 장하빈은 자신도 모른다는 답을 했던 거고요. 윤지수는 10년 전 아들 하준을 잃게 되면서 장태수와 이혼을 했습니다. 장하빈과 동생 하준이 함께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 장하빈은 아직도 함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장하빈을 의심하는 남편 장태수에게 실망해 이혼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실오라기 같은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윤지수는 이수연을 찾아 나섰던 것이네요. 핸드폰을 자신 명의로 해주면서 위치 추적 어플을 세팅해 두었던 건데요. 하필 그렇게 찾아갔던 날이 바로 이수연의 심장이 멈춰진 바로 그날이었죠.
이상한 골방에 버려진 이수연을 보고 윤지수는 자신이 의심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충격이었지만 빨리 움직여야 했죠. 그대로 두면 장하빈이 그랬다는 걸 세상이 다 알겠구나 싶어 윤지수는 이수연을 업고 나가선 차에 실었던 것이고요. 우선 윤지수는 이수연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성희입니다. 김성희 집에는 뒤뜰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 장하빈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하루를 묵었던 날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김성희인데요. 김성희는 사건이 커지면 아들을 청소년 쉼터에 맡기고 자신은 자취를 감출 생각으로 박준태가 집을 다녀간 뒤 청소년 쉼터를 가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성희는 뒤뜰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윤지수를 미행했었죠. 갑자기 들이닥쳐 숨이 끊어진 이수연을 업고 나가는 윤지수를 보고 자신 역시 당황했던 거고요. 그 다음은 사회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김성희는 윤지수가 왜 그러는지 이상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영민에게 주었죠. 물론 중간에 집으로 박준태가 왔었다는 이야기만 쏙 빼고 말이죠. 아마도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윤지수라 생각했던 최영민은 윤지수를 압박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엄마 윤지수와 최영민이 엮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하빈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이수연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장하빈이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갈지, 그리고 대화산에서 일어난 송민아실 종사건은 경찰이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정답을 찾아 나서게 될지 아직 풀려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년 전 그날의 비밀일 텐데요. 빨리 그날의 베일이 벗겨져 장하빈을 의심했던 장태수가 진심으로 딸에게 사과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